과실치사상의죄 197번 과실의 존부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 상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함에 있어 원심 상피고인과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거나 어떠한 원인 행위를 공동으로 한 바가 없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함께 수차에 걸쳐서 흥겹게 술을 마시고 놀았던 일행이 갑자기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이 장난치지 말라며 말로 원심 상피고인을 만류하던 중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여서 음주 만취하여 주의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미처 물리력으로 이를 제지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러시안 룰렛 게임을 즉시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못했다 한들 그것만으로 중과실치사죄의 형사 책임을 지을 만한 위법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순 없다. (198번) 과실치상죄의 정당화 사유로 사회적 상당성.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 의무는 경기 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기 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골프를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 보조원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199번)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 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했다라는 사정만으로 건물의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3층 건물의 10분의 8 지분을 매수하여 위 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의 각 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각 층 임대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진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실리콘 접착제만으로 고정되어 있을 뿐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어 그로 인해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평소 아크릴 벽면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바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등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아크릴 벽면의 실리콘 접착 부분이 부식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바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건물 2층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신발의 지퍼를 올리기 위하여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아크릴 벽면이 떨어지고 벽면이 개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m 아래의 1층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요추 1번 골절로 양 하지가 마비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임대인은 피고인이 건물에 대한 수선 등의 관리를 비정기적으로 하였으나 그 이상의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에 관한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낙태의 죄 200번 낙태죄의 기소시기 및 살인죄와 관계.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임신 28주 상태인 공소의 일에 대하여 약물에 의한 유도 분만의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면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했는지 여부는 낙태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한 것을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업무상 동의 낙태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될 것이고 임산부는 자기 낙태죄가 될 텐데 2019년 4월 11일에 형법 269조 1항 자기 낙태죄, 270조 1항 업무상 동의 낙태죄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는 시한이었고요. (201번) 낙태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의 성부.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죄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 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 행위가 임산부 태아 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해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지금까지 과실치사상죄, 낙태죄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